수도권 교회와 광화문 집회 관련 코로나19 확진자가 충남에서도 잇따라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 확산 우려가 커지고 있어 방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충남도가 서울 사랑제일교회 방문자와 광화문 집회 참가자에 대해 코로나19 검사를 의무적으로 받고 대인 접촉을 금지하도록 긴급 행정명령을 발동했습니다. 해안에서 농산물 품질관리원 사무소 설치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농민들이 직불금이나 농민수당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최대 70km나 떨어진 서산까지 가야 해 불편이 크다는 지적입니다. 당진시가 충남에서 처음으로 시내버스 공영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내년 중 공영화 여부와 방식을 결정할 계획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충남 시작합니다. 일부 수도권 교회와 광화문 집회를 중심으로 코로나19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충남에서도 관련 확진자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방역에 비상이 걸렸는데요. 취재기자 전화 연결합니다. 네, 정선영 기자, 현재 충남 지역 상황 어떻습니까? 네,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발생하고 있는 일부 수도권 교회와 관련해 충남도 내 확진자는 18일 기준 모두 13명입니다. 서울 사랑제일교회 관련이 11명, 용인 우리제일교회와 연결된 확진자가 2명인데요. 보건당국이 정확한 교회 신도 명단과 집회 참가 규모를 파악하지 못해 확진자는 계속해서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확진자를 포함해 사랑제일교회 관련자는 현재까지 충남도 내 모두 57명으로 파악됐습니다. 이 가운데 41명은 검사를 완료했으며 나머지 16명은 연락을 받지 않거나 검사를 거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충남도는 검사 거부자를 설득하고 연락이 두절된 4명은 경찰의 협조를 받아 소재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지역사회 감염 우려가 커지자 양승조 충남도지사는 18일 기자회견을 열고 긴급 행정명령을 발동했는데요. 대상자는 지난 7일에서 13일 서울 사랑제일교회, 지난 8일 경복궁역 인근 집회, 지난 15일 광화문 집회에 참가하거나 경유한 사람입니다. 이들은 오는 20일까지 가까운 선별진료소에서 증상 유무에 상관없이 코로나19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검사 결과 음성으로 나오더라도 2주 동안 자가격리하는 등 다른 사람과 접촉을 해서는 안 됩니다. 행정명령에 따르지 않을 경우 2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확진자 발생 시 치료비와 방역비 등을 청구할 방침입니다. 양 지사는 종교시설에도 코로나19 방역 수칙을 준수해달라고 권고했는데요. 정규 예배와 미사, 법회 등은 철저한 방역 수칙 아래 진행하고 식사 제공이나 소모임 등 그 외 모든 행사는 금지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교시설에서 확진자가 발생하면 도내 모든 종교시설에 집합 제한 명령을 내릴 계획입니다. 양 지사의 발언을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잘해주셨던 것처럼 생활 방역 수칙을 준수해 주시기 바라며 당분간은 종교시설에서의 각종 모임 및 식사 제공 등을 반드시 자제해 주실 것을 거듭 당부드립니다. 거듭해서 말씀드립니다. 나와 우리 지역을 지키고 이 상황을 하루빨리 끝내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힘을 모아 총력 대응해야 합니다. 동기간 또한 서울교회 및 집회 등 방문자는 반드시 신고해 주시기 바라며 충청남도의 행정명령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줄 것을 제사 당부드립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보도국 정선영 기자였습니다. 다음 소식 전해드립니다. 버스 공영제, 버스 회사의 적자분을 지자체가 세금으로 보전해주는 제도인데요. 당진시가 충남에서는 처음으로 시내버스 공영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자가용 대신 대중교통 이용을 장려해 교통체증과 주차난을 해결하겠다는 건데요. 취재의 김단비 기자입니다. 올해 7월 기준 당진시에 등록된 차량은 9만 7천여 대. 해마다 3천 대 이상의 차량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인구 대비 자동차 보유율은 1.44명당 한 대로 충남에서 가장 높지만 이에 비해 주민들이 체감하는 주차 공간은 턱없이 부족합니다. 우체국에 민원도 넣어놓고 거기 할 데가 없으니까
대중교통을 이용하려 해도 배차 간격이 길거나 노선이 부족해 녹록지 않다고 토로합니다. 버스가 안 되니까 대중교통이 많이 돌아다니지 않잖아요. 시간 맞출 수가 없어요. 차량 한 대의 주차 공간을 조성하는 데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의 예산이 투입되기 때문에 늘어나는 차량만큼 주차장을 만들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당진시는 대안으로 시내버스 공영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공영제를 도입하면 배차 간격을 줄이고 노선을 확대하는 등 대중교통 편의성을 확보할 수 있어 교통체증과 주차난 해소에 도움이 될 거라는 설명입니다. 교통난 해소와 이를 위한 방안으로 대중교통 활성화를 2021년도부터 2022년도까지 적극적으로 추진한다는 취지에서 도입하고 추진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전체 공영화를 할지 일부 노선에 대해서만 할지 운영 방식과 투입 예산에 대해서는 논의 단계입니다. 내년 상반기 용역을 거쳐 공영제 도입이 결정되면 2022년부터 시행될 전망입니다. 하지만 2009년 시내버스 중공영제를 도입한 인천시의 경우 대중교통 이용률이 여전히 자가용에는 못 미치는 상황. 때문에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버스 공영제 도입에 앞서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기 위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담희입니다. 농민들이 해마다 들르는 기관 중 하나가 이른바 농관원으로 불리는 농산물 품질관리원입니다. 각종 수당도 신청하고 또 농산물 품질 인증도 받을 수 있도록 각 시군에 사무소가 마련되어 있는데요. 하지만 태안 지역에는 이 사무소가 없어 설치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한범호 기자입니다. 태안에서 30년 넘게 농사를 짓고 있는 이재경 씨. 농약 잔류 검사 등을 위해 해마다 농산물 품질관리원을 찾고 있습니다. 가장 가까운 서산 사무소까지 거리는 약 53km. 자가용으로 1시간이 넘게 걸리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최소 한 번은 버스를 갈아타야 해 불편이 크다고 말합니다.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젊은 사람이다 보니까 자차로 이용해서 그래도 이제 1시간 좀 더 걸리거든요. 근데 이제 시골이라는 게 뭐 젊은 사람만 있는 게 아니라 거의 대부분이 고령인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그런 분들이 이제 가시기에는 좀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농산물 안전성 검사나 품질 인증, 원산지 관리 등 농민들이 필수적으로 거쳐야 하는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부터는 공익형 직불제와 충남형 농민수당이 도입되면서 갈 일이 더 많아진 상황입니다. 하지만 충남 15개 시군 가운데 계룡시를 제외하면 태안에만 유일하게 사무소가 없습니다. 태안 같은 경우는 서산에 사무소가 있어가지고 공호남 영목 같은 경우에는 70km가 넘거든요. 태안군에 농업인이 농가 수가 7,300농가 정도 되고 농업 인구가 14,000 이상 됩니다. 이분들이 이 필요로 하기 때문에 당연히 꼭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죠. 농업 규모를 가늠할 수 있는 농지 면적을 보면 태안은 14,000헥타르, 충남에서 7번째로 큽니다. 전국적으로도 최근 3년 동안 경기도 용인 등 12개 시군에 사무소가 신설됐는데 모두 태안보다 농지 면적이 작은 곳입니다. 태안군과 농업인단체는 농관원 설치를 위한 구체적인 활동에 나섰습니다. 유치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농민 대상으로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농업인단체 43개 단체를 위주로 해서 저희들이 유치 추진회를 구성해서 지금 현재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대략 아마 농가 수가 저희들이 7,300농가 정도 되는데요. 아마 7,300명 정도를 서명할 계획입니다. 서명을 해서 오는 10월경에 농가는 본원과 농림부에 대정부 질 건의서를 보내서 농민들의 뜻이 수렴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농관원 사무소 설치를 위한 뚜렷한 기준은 없는 만큼 태안군은 서산 사무소와의 거리, 경지 면적 등을 강조해 내년 안에 유치를 확정짓겠다는 계획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한보호입니다. 신문 브리핑 충청투데이 기사 보겠습니다. 예산군이 2차 특별 재난 지역에서도 빠지면서 국내 각계각층에서 지원을 요청하는 목소리가 더욱 거세지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지난 13일 정부는 2차 특별 재난 지역으로 구례, 곡성, 담양, 나주 등 전남 8개 시군을 지정했습니다.
앞서 지난 1일부터 4일까지 예산읍에 266mm, 대술면에 246mm의 많은 비가 내리면서 1,480여 건의 크고 작은 피해가 발생했는데요. 그 피해액은 약 224억 원으로 잠정 집계되고 있습니다. 이에 예산군의회는 제262회 임시회에서 특별재난지역 지정 선포 촉구 건의안을 채택하기도 했는데요. 그럼에도 특별재난지역에 또다시 지정되지 않자 항구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더욱 높아지고 있는 겁니다. 특히 이번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상인과 농민들의 시름도 점차 커져가고 있습니다. 수박을 재배하는 한 농민은 한 해 동안 가꾸어 수확을 앞둔 농작물이 모두 망가져 버렸다며 특별재난지역에 지정되면 빠른 복구와 복원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했는데 2차에도 선정되지 않아 허탈감이 더욱 커졌다고 토로했습니다. 주택이 전파되는 피해를 입은 한 이재민은 이렇게 많은 비가 다시 내리면 또 피해를 입지 말란 법이 없지 않느냐며 재난지역 지정으로 항구 대책을 마련해 다시는 피해가 없도록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습니다. 현재 황선봉 군수와 군 직원, 충남도 관계자, 자원봉사자 등이 피해 복구 현장을 찾아 노력하고는 있지만 지자체의 열악한 재정만으로 항구 대책을 마련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입니다. 황 군수는 호우로 피해를 입은 모든 군민들의 안타까운 호소가 계속되고 있다며 응급복구가 아닌 항구복구를 위해 정부에서 반드시 예산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해 주길 바란다고 호소했습니다. 지금까지 신문 브리핑이었습니다. 당진 호박고구마 수확이 시작됐습니다. 합덕읍에 있는 농가에선 4월에 호박고구마를 일찍 심어 벌써 수확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당진 호박고구마는 맛과 품질이 좋아 전국 소비자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데요. 올해에는 4,000농가 700헥타르 면적에서 재배해 14,000톤이 생산될 예정입니다. 서산시청 카누팀이 지난 11일부터 나흘 동안 부여에서 열린 제16회 백마강배 전국 카누 경기 대회에서 근빛 경기를 펼쳤습니다. 신동진, 나재영 선수는 C2 200m와 500m에서 각각 금메달을 획득했으며 1000m에서는 은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홍성군 평생학습센터 하반기 프로그램이 18일부터 시작됩니다. 홍성군은 코로나19 여파로 중단했던 프로그램을 강의별 10명 내외로 인원을 감축해서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영어 회화, 아크릴화 등 11개 강좌가 무료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홍성군 평생학습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긴 장마로 농작물 수확이 늦어지면서 농민들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청양군 공직자들이 최근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농가를 위해 일손 돕기에 나섰는데요. 김돈곤 청양군수와 직원들은 화성면과 남양면 등 농가를 찾아 고추와 구기자 수확 작업을 도우며 구슬땀을 흘렸습니다. 지금까지 25초 뉴스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남북 통일을 기원하는 원코리아 피스로드 2020 충청남도 통일대장정 행사가 도청 문예회관에서 열렸습니다. 남북통일운동 국민연합이 주최하고 통일부 등이 후원하는 이번 행사는 도지사와 도의원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평화 메시지 낭독과 만세 삼창 등의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피스로드 통일대장정은 세계 분쟁과 갈등을 해소하고 한반도 평화를 기원하는 국제행사로 18일에는 도청에서 홍주 의사촌까지 8km 구간을 자전거로 종주하는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올해 통일대장정은 세계 130개국이 참여하며 자전거 종주는 오는 28일 파주 임진각에서 마무리됩니다. 충남도의회가 코로나19와 수해 극복을 위해 국외 출장비 전액을 반납하기로 했습니다. 도의회는 코로나19로 인한 위기를 극복하고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도민들과 고통을 분담하기 위해 국외 출장비 1억 4천여만 원을 반납한다고 밝혔습니다. 반납한 예산은 코로나19와 수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들을 위한 지원과 재난대응기금 등으로 활용될 예정으로 하반기 추가경정 예산안에 반영될 계획입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대전 충남본부가 내포 신도시에 상업용지 등 15필지를 공급합니다. 근린 상업용지 13필지, 업무용지 1필지, 종교용지 1필지 등입니다.
근린 상업용지와 업무용지는 건폐율 60%, 용적률 400%로 최고 7층까지 지을 수 있습니다. 종교용지는 최고 4층 건축이 적용됩니다.